사암침법 핵심 원리만 터득하면 누구나 가족의 주치의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암침법 핵심 원리만 터득하면 서의들도 사암침을 적용해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난치성 질환 중의 질환, 당뇨병 특집으로 엮어드리고 있어요. 사암침법 기초 응용편 차원에서 AS에 드리는 거예요. 사암침법을 터득했는데 핵심 원리는 이해했는데 어떻게 난치성 질환에 적용할 것인가, 그 의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당뇨병, 제2형 당뇨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정격과 비정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토론한 것처럼 비정격, 대장정격. 제2형 당뇨병은 간정격, 비정격을 적용합니다. 의과학적인 근거 있습니까? 한 논문에 들어가 보니까 제2형 당뇨병의 간질환 스펙트럼과 당뇨병 및 간질환 환자 관리. 제2형 당뇨병은 간효소 상승, 지방간 질환, 간경변, 간세포 암종 및 급성 간부전을 포함한 많은 간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과 관련이 있대요. 잘 봐주세요. 또 다른 논문, 비만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간에서 당질 대사, 즉 해당 과정 및 지방 유발 유전자의 DNA 메틸화 변경이라는 논문인데요. 아주 중요한 논문이에요. DNA 메틸화 과정을 설명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긴 내용이 있는데 초간단 요약,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DNA 메틸화란 DNA 염기 서열에 메틸기가 추가돼 유전자 발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성 유전학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상도를 벗어났어요. 상도를 벗어난 DNA 메틸화, 이것을 유전자의 DNA 메틸화 변경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갖가지 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아주 심각한 난치성 병변을 주로 일으킵니다. 먼저 이 논문의 내용 총간단 요약. 상략, 간은 포도당 항상성 유지와 제2형 당뇨병의 발생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당 조절 기관입니다. 중략, 간 지질 생성은 또한 인슐린 신호 전달을 손상시키므로 지방 생성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시간에서 대한당뇨병학회의 인용문을 통해서 제2형 당뇨병이란 인슐린 저항성이 주 원인이다. 우리 같이 토론했죠. 인슐린 저항성, 그것은 유전자의 DNA 메틸화 변경과 관련이 있대요. 다시 강조드리죠. DNA 메틸화란 신진대사 과정에서 DNA 염기 서열에 메틸기가 추가돼 유전자 발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성 유전학적 변화, 이것을 DNA 메틸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도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병들이 생길 수 있는가? Heart diseases, 심장 질환들이 생길 수 있고요. 다이아베티스, 당뇨병, 캔서, 암, 메타볼릭 신드롬, 그렇습니다. 대사 질환, 그리고 rare diseases, 희귀 질환들, 갖가지 희귀 질환들, 암도 여기에 관련이 있대요. 암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조금 설명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화학적 용어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매우 난해한 화학적 용어들이 많아요. 제가 화학을 전공하기는 했어도, 이와 관련된 화학을 공부했어도 저도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진도가 나가거든요. 보실까요? 먼저 이 그림의 출처, 논문 제목이 건강과 질병의 후성 유전학과 신진대사라는 제목이에요. 여기 보면 NADH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NADH, 니코틴 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 플러스 수소,
NAD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니코틴산 아미드, 네, 비타민 B 복합제 중에 하나예요. 영양 성분.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작용을 하냐면 조효소 작용을 주로 해요. 효소 촉매 작용과 관계된 비타민이에요. 간에서 대사되는 생체 유전자 발현 활성 비타민 B 복합제 중에 하나예요. HAT,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포라제, 이게 약자인데요. 간에서 대사되는 후성 유전학적 조절 효소 중에 하나입니다. 효소 촉매 작용에 관계되는 효소 중에 하나. 그런데 주로 간에서 대사되는 효소다. 다른 조직에서도 대사돼요. 그러나 주로 많은 부분이 간에서 또 간의 지위를 받아서 우리 몸에 효소 촉매 작용을 일으킵니다. SAM, S아데노실 메티오닌, 괄호 열고, 간에서 대사되는 메티오닌,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메티오닌은 간에서 해독작용을 할 때 특히 요구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DNMT, DNA 메틸 트랜스포라제, 괄호 열고, 간에서 대사되는 후성 유전학적 조절 효소 중에 또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신진대사에 필요한 이러한 효소 촉매 작용, 그 작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메틸화 작용, DNA 메틸화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곡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맞은데 또 맞은 격으로 생활 습관이 잘못됐어. 나쁜 생활 환경에 많이 노출됐어.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생각하고 몸을 적게 움직이고 또 식생활도 안 좋아.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heart disease, 그리고 diabetes, cancer, metabolic syndrome, rare disease 등등의 갖가지 희귀 질환에 노출된다. 그런데 이 작용은 신진대사 작용이래요. 여기 epigenetics 그리고 메타볼리즘. 그런데 핵심 기관이 어디입니까? 핵심 기관, 이것을 오거나이즈하는 핵심 기관, 간이에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한 논문을 인용해 봅니다. DNA 메틸화란 DNA 염기 서열에 메틸기가 추가돼 유전자 발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성학적 변화를 말합니다. 인체의 각종 정상세포에서 종양 억제 유전자의 프로모터 DNA에는 메틸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유전자 발현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반대로 종양 유전자의 프로모터 DNA에는 메틸기가 부착돼 유전자 발현이 억제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저도 읽어드리고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성이 많이 걸리는 암, 갑상선 암,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특히 연구팀은 갑상선 암에서 MMP7, MICAL2, DIAPH1의 유전자상의 DNA 프로모터 과메틸화가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는 갑상선 암 발생에 있어서 유전자상의 DNA 메틸화뿐만 아니라 DNA 메틸화 변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게 설명 안 드려요. DNA 메틸화란 정상적인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한 과정이에요. 중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곡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또 안 좋아. 그러면 각종 희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Epigenetics and Metabolism in Health and Disease, 건강과 질병의 후성 유전학과 신진대사, 주로 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향후 10년 동안 10억 명의 사람들이 신진대사 장애로 인한 장애로 고통받을 것으로 추산되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지 않는 질병 중 1위가 신진대사 장애로 인한 질병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이섭취, 운동 부족 및 기타 생활방식과 같은 많은 위험 요소 행동은 대사장애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그림과 함께 이 그림 주목해서 봐주셔야 돼요. 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즉 인슐린 레지스탕스가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간 그림에 덧붙여 있기를 인슐린 레지스탕스 타입 2 다이아베티스 NAFL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의 약자가 NAFLD 즉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질환이에요. 물론 알코올로 인해서 간의 지방이 축적되기도 하지만 나는 담배 한 대 못 피우고 서른 마늘밭에도 못 간다네 했는데 간암이야. 제2형 당뇨병이야. 술은 밀밭에도 못 가는 사람도 지방간 질환이 생길 수 있대요. 어떠한 경우에 DNA 메틸화 과정이 왜곡되면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이런 겁니다 라는 설명 보셨죠? 세포는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혈액 속의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슐린이다.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 첫 시간에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학생들 즉 포도당이 체육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왔는데 교실 문 열쇠가 없어서 문 앞에서 우르르 몰려있다. 이때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 즉 인슐린이 문을 열면 학생들은 앞다투어 교실 안 즉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슐린의 작동 원리이다. 그런데 문이 낡거나 무거워서 열쇠로 잠금 장치를 풀어도 문이 조금밖에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문의 무거운 정도를 인슐린 저항성이라 한다. 그런데 그것은 DNA 메틸화 과정과도 또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암침법을 통해서 어떠한 난치병 환자들을 도와주려면 의학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상 살펴본 것처럼 간에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 작용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고인들은 액티비티한 신진대사 과정 그리고 사이토카인 등등으로 강력한 면역력을 발휘하는 것 등등을 보고 고름풍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 정격을 놓으면 이런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은 상징적인 표현, 이 바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많은 삼침쟁이 중에 이러한 물리적인 바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신진대사 작용, 질풍노도와 같은 그러한 신진대사 작용과 면역학적 특성을 고름풍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각 경맥들은 각 특유의 장기, 장부들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경맥들의 경기, 그 경기는 그 장부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력, 그것이 첫째 목적이래요. 그리고 광의적으로는 온몸의 항상성 유지력. 각 경맥들은 그렇게 자기 경맥에 속한 장부의 정상적인 기능과 항상성 유지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족고름풍 간 목경의 고름풍은 간 기능 정상적인 활동, 그것을 지원하고요. 또 온몸의 항상성 유지력을 또 담당해요. 그런데 간에서 정상적인 신진대사력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DNA 메틸화 과정이 왜곡돼요.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또 발생하죠. 수많은 연구 논문들은 간이 당질대사에 관여하고 있다. 주된 책임이 있다. 그런데 간 기능 부전, 특히 비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간경변 등등의 수많은 간질환들은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희귀성, 난치성 질환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슐린 생산 자체는 비장이 관여해요. 그리고 당질 대사 자체는 간에서 담당해요. 그런데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제2형 당뇨병이야. 그러니까 비정격, 간정격. 간정격은 음곡곡천에 N극면 부착하고요. 경거중봉에 S극면 부착합니다. 여기에서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고백할 일. 눈치 빠른 분들은,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고, 지금으로부터 근 7, 8개월, 근 1년 전에 아니
우리 선생님이 많이 아픈가 봐 그런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종로 3가에서 진행되던 오프 강좌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고 깜짝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고백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분들은 아셔요. 보고 계시죠? 제가요 이거 보이세요? 이걸요 하루에 3분의 2를 마셨어요. 하루에. 지금부터 그 1년 전에 3분의 2 정도를 마셨다고요. 이걸 금강산 스튜디오에서 종로 3가까지 보통 시험시험 가면 3시간 반 정도 걸리고 휴가 때는 한 4시간 넘게 걸리죠. 그런데요 30분마다 소변이 말이요. 제가 체중이 지금 70kg 정도 나가는데요. 그 당시 어느 정도까지 체중이 내려갔냐면 52kg까지 내려갔어요. 언젠가부터 소변을 보고 나면 아니 변기에서 사과 향이 느껴져요. 사과 향. 그래서 조심조심 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많이 먹고 많이 생각하고 몸을 적게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DNA 메테라 과정에 왜곡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2형 당뇨병에 노출됐어요. 혈당 체크 시험지 그리고 디지털 체크기 체크를 해보면 어느 정도 나가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공복 혈당량이 600이 넘더라고요. 저 솔직히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제 방에서 스튜디오까지 한 10걸음이면 옵니다. 픽픽 쓰러져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데요 600이 넘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599까지만 체크가 돼요. 600이 넘으면 체크 안 돼요. 하이라고 경고가 떠요. 그러니 몸을 움직일 수가 있나. 물은 어떤 경우에는 이거 한 통을 다 먹고 하루에. 그리고 소변은 10분마다 한 번씩 보고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자다 깨고. 부끄럽지만 제가 섭생을 잘못해서 제2형 당뇨병에서도 혈당 수치가 하이 600이 넘는 혈당 수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대표 약사 타나토노트님에게 좀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하면서 간전격, 비전격을 꾸준히 놓았습니다. 물론 타나토노트님께서 보내준 소시오탕 과립 그리고 보중익기탕 과립 등등도 꾸준히 먹었죠. 지금은 소시오탕 과립도 안 먹고 보중익기탕 과립도 안 먹어요. 아무런 그 일체 양리학적 도움은 지금 받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요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어요. 하루에 어떤 경우에 이거 한 통 먹던 놈이 지금은 물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갈증이 안 나요. 그리고 소변 10시쯤에 자면 새벽 6시쯤에 일어나는데요 제가 한 번도 소변 때문에 깬 적 없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요법들 저 이론이나 그렇지 실제 써보면 나을까? 우리는 바늘 대신 자석으로 사암침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벌써 20여 년 이상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이 쌓여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 거의 다 치료 효과가 입증된 것들만 방송하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제1형 당뇨병, 대장전격, 비전격. 왜? 자가 면역증이니까. 제2형 당뇨병, 간전격, 비전격. 왜? 비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고 독류하고 간에서 당질 대사를 하니까. 그런데 그 일을 잘 못하니까 경맥론에서 말하기를 해당 경맥은 해당 장부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게 첫째 임무다. 믿으세요. 삼도인을 믿으세요. 삼침 의학을 믿으세요.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침법 치료교수 양성 프로젝트 제32장 위벽, 다리가 휘청거려서 걷지를 못하는 증. 그런데 폐전격을 쓰라고 했어요. 아니 폐경 라인상으로 볼 때 다리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폐전격을 적용하지? 의과학적인 근거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 그리고 여성질환과 관련해서 심화 과정은 도액신기탕증은 토론했고 계지복용환증,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유익한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면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놀라운 삼심의학의 치료 효과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